굴절.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였니? 반사였어. 리플렉션이라 그랬죠. 굴절은 우리 이렇게 표현한다. 좀 비슷하죠? 리프렉션이야. 그래서 굴절이라고 합니다. 굴절의 정의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굴절의 정의를 좀 써볼게. 굴절의 정의가 뭐냐? 서로 다른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꺾이는 현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서로 다른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져가지고 꺾이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굴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매질하고 그 다음에 속력이란 말이 나왔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매질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 매질의 종류는 뭐뭐 있다 그랬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질의 성질에 따른 고체, 액체, 기체, 진공 이런 걸 매질이라고도 하지만 파동에서 진짜 물리학원에서 중요한 매질은 뭐가 있냐면 소한매질하고 밀한매질이야.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합시다.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매질의 종류에 소한매질이 있고 밀한매질이 있다 그랬어. 니네는 그래도 다행히 한자를 잘 몰라서 다행이야. 바로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소하다 밀하다 그러면 왠지 밀도가 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자꾸 알다 보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소한매질은 그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을 우리는 소한매질이라고 정했었어. 그 다음에 속력이 느린 매질을 우리는 밀한매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랬지. 파동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줘 볼게요. 예를 한번 적어줘 볼게. 자, 뭐뭐 있다 그랬니? 이렇게. 자, 경계면이죠? 누가 있으면 여기 공기가 있어. 여기가 이제 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물하고 공기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선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법선을 그릴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법선은 두 개의 경계면에 수직한 가상의 선이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린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여기다가 빛을 넣어봐.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쏴봐. 그럼 빛이 어떻게 들어가거니?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꺾일 거란 말이죠. 자, 법선 쪽으로 이렇게 꺾인다. 법선 쪽으로 꺾이면 얘가 속도가 느리다 그랬지. 그래서 우린 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느린 매질이니까 밀한 매질이다. 여기 느리죠. 그래서 밀한 매질이다 하는 거야. 그 상대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꺾였으니까 공기는 빠른 매질이니까 소한 매질이지. 이게 언제일 때? 여기 빛일 때.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똑같은 곳에 자, 똑같이 지금 매질은 똑같죠? 공기하고 물의 매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기다 이제 법선을 하나 또 그려볼까? 점선으로 안 찍히네. 자, 법선을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로 이제 소리를 한번 집어넣을게. 음파를 집어넣어볼게요. 음파를 집어넣으면 음파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꺾인다. 음파인 경우에는 좀 성향이 다르죠. 다른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음파 같은 경우는 여기 볼래?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꺾여 나가더라는 거야. 법선 쪽에서 멀어졌지.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한매질이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공기는 밀한매질이 되는 것이지. 봐봐. 똑같은 공기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소한매질이고 빠른 매질이고 여긴 느린 매질이잖아.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여기 있는 파동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요. 우린 이런 경우를 빛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전자기파라 그래. 그 다음에 음파 같은 경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역학적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달라. 이래서 이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게 바로 굴절 현상이다. 그냥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져가지고 경계면에서 꺾이고 있잖아요. 근데 꺾이는 양상이 전혀 반대지. 그러니까 니네를 제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자, 우리는 너무 빛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어. 근데 음파 같은 경우나 물결파나 이런 것들은 역학적 파동은 반대로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물이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밀도가 좀 크지만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소한매질이 될 수 있다. 파동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매질의 종류에서 소한매질,
밀한 매질에 구분하는 기준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 80% 나오고요. 이게 한 20%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물리학 원에서 시험 문제 그 비중은. 그래서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린 이걸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굴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봅시다. 굴절을 선생님이 이제 먼저 빛으로 좀 먼저 얘기를 할 거야. 빛의 굴절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자, 빛의 굴절. 지금 이미 썼던 거 이 그림으로 그려줄 것인데 이게 속도가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는데 이게 물이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해줬었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잠깐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 못 들은 학생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가 공기 중이고 여기가 물이라 그래봐. 이 경계면으로 자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는데 이런 현상을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를 우리는 페르마의 원리라 그래. 그러면 여기다 빛을 여기다 놓으면 이 경로를 따고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로 그대로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걸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증명하기 위해서 연장선을 하나 그리라 그랬죠. 그래서 공기하고 경계면 그거를 하나 연장선 밑으로 내리면 이 경계면이 여기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델타 T라고 합시다. 이 시간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어떤 파동을 집어넣었더니 어떤 파동은 이렇게 A 경로를 따라서 가더래. 어떤 파동은 B 경로를 따라가더래. 아주 극단적으로 아까 여기 경우하고 여기 경우 두 개를 나타낸 거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쨌든 요 경로 여기 경계면에서 여기 경계면으로 가는 시간은 델타 T로 일정한데 이동거리가 SA고 이동거리가 SB잖아. 우리는 지금 뭐를 알아야 돼? 속력이에요. A 경로를 따고 하는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 경로를 가는 속력은 자 시간은 똑같고요. 거리는 SB 이렇게 되겠지. 우리 눈으로 봐도 누가 더 크냐? 이게 이동거리가 크니까 같은 시간에 이동거리가 큰 게 속도가 빠른 것이지. 그래서 이게 속도가 빠른 거라고요. 그래서 B의 속도가 빠른 거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냐면 굴절을 하면 그게 빛이 됐던 물결파가 됐던 법선에서 멀어지면 무조건 속력이 빠른 거야. 법선에서 멀어지면 속력이 빠른 거고 법선 쪽으로 꺾이면 속력이 느린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법선 쪽으로 꺾이면 속력이 느린 거니까 밀한 매질인 거야. 그걸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니까 무조건 이제 앞으로 법선 기준으로 봐야 돼. 법선 쪽으로 꺾이면 속력이 느린 거. 법선에서 멀어지면 속력이 빠른 거야. 무조건.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속력을 갖다가 증명하는 수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제 빛의 굴절이야. 우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거 우리는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해. 물리원은 심화 과정이야. 정확하게는 얘는 물리학 2입니다. 책에다가 노트 필기할 때 물리학 2라고 해놓으세요. 물리학 1의 심화 과정 나와요. 그래서 내신 과정에서도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수능에서는 이 공식 자체는 안 나와. 스넬의 법칙의 공식은. 그래서 공식 없이도 선생님이 문제 풀게 이제 해줄 건데 그래도 기본식은 노트에다 필기를 해놔야 되니까 자 상대 굴절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상대 굴절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N1, 2 이렇게 씁니다. 이걸 굴절률을 앞으로 N이라고 쓸 거야. 1, 2 그러면 1하고 2는 매질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공기를 1이라고 하고 물을 2라고 하면 1 매질에서 2 매질로 들어갈 때 이런 뜻이야. 1 매질에서 2 매질로 들어갈 때 이런 뜻이에요. 이거의 상대 굴절률. 각각의 굴절률이 있겠지. 근데 그걸 둘이 만났을 때 상대 굴절률. 여러분들 상대성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치? 여러분 축구 좋아하나? 축구 세계 랭킹 1위가 어디니? 브라질이냐? 독일이냐? 그치? 근데 우리 독일도 이기잖아요. 우리 세계 랭킹 몇이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0이 되니? 그죠? 어떤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게임을 해갖고 등수를 매기긴 했지만 실제로 그날의 컨디션이나 운동장의 사정이나 뭐 조건이나 응원 정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선수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또 서로 다른 팀들끼리 만났을 때 저 팀하고 만나면 우리가 한일전에 강한 편이죠.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기는 횟수가 좀 많은 편이잖아. 이게 상대적인 거라고. 이런 걸 우리는 상대 굴절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혼자의 절대 굴절률이 있어. 공기에 대한 굴절률을 다 정해놨어.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은 공기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하고 다이아몬드가 안 해. 또 이 다이아몬드를 유리하고 갖다 붙여놔. 그러면 다이아몬드하고 유리하고의 관계에서의 상대 굴절률. 이런 걸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절대 굴절률은 공기에 대한 굴절률이 절대 굴절률인데 그건 문헌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걸 다 각자 조합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상대 굴절률이 되는 거야.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 예로 공기하고 물이 나왔으니까 공기에 대한 물의 굴절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매질에 대한 이 굴절률을 N12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법선이에요. 여기 1매질이고 2매질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제 빗으로 하자. 빗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네요. 우리 여기 이제 법선하고 이루는 각을 I.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 뭐라 그래?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반사도 우리 배웠지만 반사도 일어난다. I 프라임. 이건 반사각이야. 그리고 일부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을 하죠. 굴절을 우리는 R 또는 감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굴절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다가 입사를 했을 때 굴절한 거분의 입사각이야. 그거의 사인 B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사인 R분의 사인 I더라. 항상 규칙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이거분의 투과된 거분의 들어간 거의 사인 B. 요게 상대 굴절률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속도비로 따지면 2에 대한 1의 속도비고요. 이건 공식으로 써놓을게. 파장으로 치면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 노트에다 써놓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 굴절률은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기 때문에 절대 굴절률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일인데 여기는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좀 틀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에다가 좀 하나 정리를 해둡시다. 이게 바로 우리 상대 굴절률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 2에서도 잘 이용되고 물리 1에서도 잘 이용이 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이걸 다 지금 현재 바로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써놔라.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써놓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놓읍시다. 굴절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 굴절이 잘 일어난다. 굴절이 잘 일어난다. 굴절이 잘 일어난다. 굴절이 잘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많이 꺾여야죠. 이렇게. 어느 쪽으로? 법선 쪽으로. 일단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돼. 굴절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굴절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법선 쪽으로 굴절 광선이 많이 꺾여야 되는 거야. 즉 굴절 각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돼야 되겠니? 굴절이 잘 일어나는 거니까 굴절률이 크지. 이렇게. 굴절이 잘 일어나는 거니까 굴절률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굴절률이 크면 속도가 파동의 속력이 느림이지. 느리면 무슨 매질이야? 밀한 매질이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합시다. 임계각이 있어요. 나중에 이건 할 건데 임계각을 우리는 크리티컬 앵글이라서 IC라고 쓴다. 임계각이 작다야.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문제를 풀거나 굴절 문제를 풀거나 전반사 문제를 풀 때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사실은 이 내용이 이 식을 갖다가 분석해 놓은 거거든. 근데 이 공식을 직접 이용해서 하는 거는 물리 2나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고 물리학 1에서는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아요, 잘. 학교 시험 문제 정도는 낼 수 있는데 수능 문제에서는 이것까지는 안 나온다고. 교과과정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굴절이 잘 일어난다. 뭐예요? 많이 꺾여야 돼. 어느 쪽으로? 법선 쪽으로. 그래서 법선 쪽으로 많이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굴절 각이 작지. 여러분들 굴절 각이 작으면 분모가 작은 거잖아. 분모가 작으면 굴절률이 1보다 큰 거지. 이런 의미라고. 이게 그대로 통과했을 때가 1이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꺾였을 때는
사인 값이 작아지는 거거든. 사인 감마 값이. 이게 작아지면 얘는 1보다 크다고. 굴절률이 커지는 거야. 굴절률이 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밀한 매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봐봐. 굴절률이 크니까 물이 이쪽이 밀한 매질이잖아. 물이 밀한 매질이잖아. 굴절각은 작잖아요. 임계각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요거는 나중에 전반사 얘기할 때 나오는 거니까 일단 요렇게 적어놔라.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조금 감이 와. 됐죠?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하자고. 자, 파동의 굴절은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소한 매질하고 밀한 매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빛하고 우리 공기, 물을 대표적으로 이제 알아두세요. 공기하고 물의 경계면에서 빛하고 음파가 다른 양상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게 굴절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굴절이 잘 일어난다는 건 이렇게 정리를 해라.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바로 빛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전반사에 대한 얘기를 바로 가보자. 전반사도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자꾸 영어를 써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전반사, 우리말로 뭐예요? 전부 반사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total reflection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지? 전부 반사. 그러니까 전반사는 우리 앞부분에서 반사를 배웠지만 사실은 현상은 반사인데 정확하게는 굴절이에요. 굴절을 하다 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걸 전부 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전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반사는 일단 조건이 필요해요. 전반사 조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얘는 이제 매질을 배웠으니까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무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밀한 매질에서, 이제 밀한 매질이 뭔지 알잖아요. 속도가 느린 매질. 속도가 느린 거야. 밀한 매질. 법선적으로 꺾이는 매질이야. 법선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꺾이는 매질을 밀한 매질이라 그래. 그래서 밀한 매질에 소한 매질로 입사하는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이 돼야지 전반사가. 근데 여기 임계각이 나왔죠. 임계각 나왔죠, 여기. 임계각이 또 뭔지 모르죠? 너네가 이제 이거. 그래서 임계라고 하는 게 크리티컬이거든. 크리티컬 앵글이라 그래서 IC라 그래. 이 임계각의 정의를 또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뭐예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때의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정의를 잘 알아둬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따르는 거야.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보자. 이렇게 똑같이 법선, 여기 우리 공기하고 물이라고 합시다. 얘를 1매질이라고 하고 얘를 2매질이라고 한번 해보자. 됐어요? 조금 니네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이해만 하면 돼요. 들었을 때 아 무슨 소린지 알겠다. 니네 특수각은 사인 코사인 정도는 배웠지? 그래서 특수각 뭐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고 그 정도는 알죠?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죠? 그 정도의 문제 수준이야. 삼각함수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다? 빛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빛은 어떻게 된다고? 물에서 이제 물이 밀한 매질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다리도 짧아 보이고 어떻게 된다? 빨대가 꺾여 보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굴절 현상 때문에 어떻게 되니? 실제로 우리 이제 니네 그 정글의 법칙의 그 김병만 아저씨 있잖아. 이거 작살로 막 쏘잖아요. 물 밖에서 그 원시인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부족 국가에 살고 있는 부족민들. 걔네들이 물속에서 창 들고 가가지고 작살로 이렇게 쏘잖아. 근데 물고기가 실제 있는 위치보다 떠 보인다? 실제 물고기가 여기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니네들이 보게 되면 빛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빛은 직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 이렇게 있으면 저 물고기는 사실은 떠서 보이는 거야. 원래 물고기의 정확한 위치는 더 밑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저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창으로 보이는 대로 찌르면 허공을 찌르는 거지. 보이는 대로 찌르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조금 밑을 겨냥해서 경험치죠.
밑을 겨냥해서 찍어야 되는 거야. 밑을 찍어서 탁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자기 발등을 찍지. 발이 올라올 수 있어. 그만큼 밑을 찍어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만약에 미래에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레이저 광선총이 있다. 그럼 만약에 레이저 광선총으로 만약에 물고기를 잡는다. 그럼 어떻게 쏴야 돼? 보이는 대로 쏘면 되는 거야. 왜? 광선은 꺾여서 들어갈 거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작사를 쏠 때는 보이는 것보다 밑을 찍어야 돼. 근데 광선총으로 쏘면 그냥 보이는 대로 겨냥해서 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맞출 수 있는 거야. 그 차이다. 이게 바로 이제 굴절에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이제 I가 되고 여기가 R이 되고 일단 이게 우리는 소환 매질이고 여기가 밀환 매질이고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이 정도는 정할 수 있잖아. 그러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조건에 절대 안 맞아 들어가잖아. 우리는 지금 전반사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지금 입사를 하고 있잖아. 이거 안 돼. 첫 번째 조건이 안 되잖아. 그러면 레이저 포인터를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포인터를 여기서 갖고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이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쏘는 거다. 자, 아까 페르마의 원리라 그랬지? 이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 자, 여기다 놓았더니 얘가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나가더라는 거지. 조금만 옮겨보자. 얘를 이만큼 옮겼어. 짜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조금만 더 옮겨보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조금만 더 옮겨보자고. 이런 순간이 오겠지. 맞아요? 공기하고 물의 일직선상이 이 수평선상으로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분명히 빛은 여기서 쐈어. 여기서 쐈어. 이게 뭐예요? 입사각이지. 근데 지금 굴절각이 얼마 나왔어? 90도. 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때 입사각을 여기를 우리 C를 붙이면 돼. 이걸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바로 임계각이야. 자, 다시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안 되니까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 여기서 이걸 계속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굴절각이 90도가 딱 되는 순간이 올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였지?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시켰더니 얘가 그대로 반사의 법칙을 타고 이렇게 나가다. 여기 넣었던 애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자기 매질로 돌아오죠. 이걸 우리는 전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반사야. 이해됐죠? 여기가 입사각이면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은 반사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잖아. 이걸 우리는 전반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우리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 우리 이거는 조금 심화 과정인데 스넬의 법칙에다 한번 넣어볼게. 자, 스넬의 법칙에 넣어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아까는 1에서 2로 들어왔잖아. 이번엔 2에서 1로 들어가잖아. 그 상대 굴절률을 선생님이 2, 1로 쓴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어? 자, 공식이 어떻게 됐죠? sin R분의 sin I였는데 지금 여기 경우에 계산하기 편한 애가 누구냐면 여기 90도가 딱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sin 90도 이렇게 쓰면 되죠. sin IC 이렇게 들어가지. 맞아? 너네 sin IC가 얼마인지 알아? 1이야. sin 90도가 1이야. 그죠? 최대값을 갖잖아요. sin 90도 1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 문헌에 나온 애는 뭐라고? 1, 2라고. 1, 2면 분모 분자를 바꿔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된다고? sin IC분의 1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굴절률이죠. 임계각이지. 굴절률하고 임계각은 서로 사인 값은 이렇게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지. 그러니까 굴절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큰 거지. 굴절률이 큰 애는 뭐라고? 임계각이 작지. 여기서 나온 거.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반사의 핵심이다. 이게 전반사의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지금 선생님이 굴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아까 80% 정도 나온다 그랬죠? 빛의 굴절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빛의 굴절에서는 전반사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전반사의 이제 핵심은 뭐예요? 우리 광통신이지.
우리가 이제 광섬유라 그래. 옵틱 파이버라 그래서 광섬유가 이 전반사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 광섬유가 어떻게 생겼냐면 안에 유리섬유예요, 유리섬유. 유리로 투명한 애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요. 우리 이제 그동안은 구리선을 썼었잖아.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구리선을 통해 가지고. 근데 구리의 문제점은 뭐죠? 저항이 있잖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흘러가다가 저항에 걸려 가지고 열로 그래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 뭐라 그러죠? 렉 걸린다 그러나? 그죠? 그치? 뭘 다운받으려고 그럴 때 계속 버퍼링이 걸리지. 그 이유가 뭐냐면 저쪽 서버한테 내가 뭘 요청을 했는데 계속 보내오는데 빵 오지 않는 거야. 오다가 다 손실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도달하는 애를 가지고 계속 모자이크 채우듯이 채우는 과정이 버퍼링 과정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손실이 있거든. 중간에 오다가 저항 때문에 데이터들이 손실이 있는 거야. 근데 이놈의 광섬유는 어떻게 된다? 저쪽에서 한번 빵 보내면 그냥 100%빵 도착하는 거야.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예전에 한참 PC방에 우리 PC방은 광섬유가 깔려있다 막 그래. 광고에도 나왔었어요. 도서는 전부 광섬유인데 컴퓨터 내부가 광섬유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컴퓨터는 컴퓨터 내부가 광섬유로 깔려있다 그래갖고 엄청 빠르다 이런 걸 광고했던 그 유명한 정우성이 나와서 광고하던 그런 광고도 있었어요. 광섬유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이거야. 안에 들어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러면 코어라 그래. 바깥쪽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러면 클래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코어가 굴절률이 훨씬 커요. 클래딩보다. 굴절률이 얘가 더 크다.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밀한 매질이야.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밀한 매질이야. 그러니까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면 되는 거잖아. 첫 번째 조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근데 어떻게 된다? 여기 법선이 있어. 자, 얘랑의 경계선에 법선이 있죠. 법선에 빗을 집어넣을 때 임계각보다 크게 집어넣으면 여기 부딪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고. 대신 이제 이 광섬유는 어떻게 돼요? 끊기면 안 되겠지. 끊어지거나 접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최근에 삼성에서 접는 광섬유도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실용화돼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데이터를 주게 되면 이게 한꺼번에 그냥 그대로 100%딱 나오는 거지. 이거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 얘가 얘보다 더 밀해야 돼. 그러니까 굴절률이 더 커야 돼. 그래서 항상 코어는 굴절률이 큰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못 나가겠지. 여기 임계각이 여기로 가는 거니까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를 해버리면 안으로 꺾여 들어오겠지. 그럼 계속 퉁퉁퉁퉁퉁퉁 이렇게 반사만 일어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전반사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통신의 이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광섬유를 활용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전반사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고2 과정이고요. 고3 과정에 물리원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식의 유형이 나오는 거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A라는 물질이 있고요. 여기 B라는 물질이 있다 해봐. A를 뭐라고 할까? 한 다이아몬드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 B는 한 유리 정도 할까? 요렇게.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 다이아몬드다 유리다 주어지진 않아요. 그냥 고체물질, 서로 다른 고체물질 A, B 이렇게 주어져요. 또는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굴절률이 다른 물질 A, B 이렇게 주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공기 중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물속일 수 있어. 그때 문제에 따라 달라. 이렇게 된다. 근데 어쨌든 공기가 됐던 물이 됐던 고체에 비해서는 밀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는 얘가 소한 매질이고 얘가 밀한 매질일 거야. 얘네 둘의 밀한 정도는 또 따져야 되죠. 누가 속도가 느린지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다 이제 빛을 쏠 거란 말이야. 어디다 쏠 거냐면 여기서 쏠 거야. 여기서 쏠 거야. 쏴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굴절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고? 법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법선 그리는 게 제일 관건이야. 자, 법선 한번 그려봅시다. 법선은 어떻게 그려? 경계면에서 수직. 자, 다시 서로 다른 경계면의 수직. 서로 다른 경계면의
서로 다른 경계면에 수직인 선이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그려볼게. 요렇게 그려볼게. 선생님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요. 이게 법선이야.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경계면에 수직인 선, 법선이지. 가상의 선이야. 여기다가 빛을 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을 내가 이 각도로 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각이 어딘지 알아야 돼. 입사각 어디야? 이게 입사각이야. 법선하고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야.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현재 공기에서 이 고체 A, 뭐 다이아몬드로 갑시다. 다이아몬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밀합매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법선 쪽으로 꺾여야지. 이렇게 꺾일 거야. 이게 굴절각이에요. 그럼 얘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꺾이겠지. 이런 식인 거지.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날아갔던 얘가 A하고 B의 경계면이 생겼죠. 여기다 또 법선을 니네 그릴 수 있어야 돼. 법선을 어떻게 그리면 돼? 여기가 이렇게 법선이 생겨야지. 경계면의 수직인 선. 이게 이제 입사각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문제에서 줄 때 이게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났대.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버렸으면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는 거야? A가 더 밀합매질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얘가 소합매질. 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더 밀합매질이었다. 얘보다 더 밀합매질이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꺾이겠지. 법선 쪽으로 붙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전반사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조건이 돼야 될까? 얘가 밀해야 되고 얘가 소해야 되고 이 지금 넣은 I가 IC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전반사 조건이 되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억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밀합매질이다. 니은 얘네 입사각이 크다 작다. 만약에 디귿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얘를 각도를 더 크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니네들이 직접 작도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실제 니네들한테 수능 문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뭐를 잘 알아야 된다? 요 관계도 알아야 되고 요 관계도 알아야 돼. 근데 교과서에는 공식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이 공식을 다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심화과정까지 알아두라고 이 내용을 필기를 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훨씬 니네가 문제를 이해하는데 수월하다. 그러나 물리학 원 수준에서는 이 정도의 느낌을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리를 항상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근데 암기도 아니죠. 가만히 놓고 상상하면 되잖아. 아, 공기에서 물로 빛이 들어갈 때 꺾이지. 우리가 꺾이는 거 정도는 너무 몸에 체득화돼 있잖아.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꺾이는 정도는 뭐 그냥 다 알아. 공 못한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누가 입사각이고 굴절각인지만 알면 자, 많이 꺾이는 게 굴절이 잘 일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이 꺾이는 게 굴절이 잘 일어나는 거야. 많이 꺾였기 때문에 굴절각은 작고, 그리고 많이 꺾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사인 값의 B는 크기 때문에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게 작으니까 굴절률이 커. 1보다 큰 거야. 굴절률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 속도가 느린 애들이야. 밀합매질이 속도가 느린 거잖아. 굴절률이 큰 거야.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속력이 제일 느려요. 제일 많이 꺾이거든. 그래서 꺾였다가 또 튕겨 나와가지고 그 깎은 각도에 따라서 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큐빅하고 천연 다이아몬드가 틀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되게 일반인들이 봐도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큐빅들 사이에서 다이아몬드 하나 구별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큐빅 하나랑 다이아몬드 하나 딱 갖다 놓고 딱 구별해라 그러면 일반인들도 화려하고 예쁜 게 천연 다이아몬드인 거야. 물론 이제 기술자가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좀 달라진대요. 뭐 거기 화살 무늬가 나오냐, 뭐 하트 무늬가 나오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건 다른 얘기고, 어쨌든 큐빅하고 다이아몬드가 구별이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래.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왜? 굴절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꺾여가지고 튕겨 나오면서 오묘한 빛깔이 다 나오는 거야.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무조건 법선 쪽으로 꺾인다.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이 공식은 노트에 적혀 있는 거고 요거 입으로 읊조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요 정도 합시다. 전반사까지 하고 다음 장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 그걸 하자고요. 음파하고 그 다음에 물결파를 해야 돼. 얘네들의 굴절 관계를 좀 봅시다. 이거 좀 필기 좀 해보세요.